안녕하십니까, 심플입니다. 오늘 드디어 아이폰 14가 도착을 했습니다. 다들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구입한 모델은 아이폰 14 프로 스페이스 블랙 128GB 모델이고요. 제가 전작 같은 경우는 일반 모델을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프로 라인업을 한 번도 구입을 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일반 모델을 구입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14 같은 경우는 프로 안 사면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처음으로 프로를 구입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다른 분들처럼 아이폰 13 프로와 14 프로의 비교 영상은 아닐 것 같고요. 그냥 이 가격대에 아이폰 14 프로를 구입했을 때 어떤 점들이 좋았고 또 어떤 점들이 아쉬웠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언박싱부터 시작해 볼까요? Let's get it! 먼저 첫 번째로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카메라가 많이 커졌다고 하는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커진 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카메라가 커진 것은 크게 거슬리지 않았고 다만 케이스를 안 끼면 심하게 덜컹거리는 건 있었습니다. 그 외 색상 자체는 아이폰 14 프로 디자인에 맞게 정말 이쁘게 잘 빠진 것 같고 특히 제가 흰색만 고집하다가 처음으로 스페이스 블랙을 선택해봤는데 이번 스페이스 블랙 색상은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외부 버튼은 모두 동일하고 노치 대신에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폰 14 프로의 디스플레이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아이폰 14를 받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올레이스 온 디스플레이였는데 시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어두워지면서 배경화면이 계속 보이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냥 책상 위에 있는 핸드폰 대충 보고도 뭐가 제 폰인지 이제 알 수 있겠죠. 시계뿐만 아니라 위젯도 넣을 수 있고 다만 약간 아쉬운 점이 아직까지는 커스텀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지만 배터리도 크게 안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괜찮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13과 화질 비교도 해봤는데요. 확실히 120Hz 때문일까요? 원래 사용하던 아이폰 13보다 훨씬 부드럽고 화질도 좋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었고 제가 만약에 아이폰 13 프로를 사용 중이었다면 별 차이를 못 느끼지 않았을까 싶네요.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다이나믹 아일랜드입니다. 일단 재미있는 것은 펀치홀을 그냥 넣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펀치홀 부분에 활용을 하면서 자칫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재미있게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위젯처럼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은 마음에 들었지만 아직까지 호환되지 않는 앱들이 많은데 호환 가능한 앱들이 더 많아지면 더욱 재밌게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는 오히려 노치보다 영상을 볼 때는 불편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2대1 비율 영상에서는 노치보다 오히려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약간 가리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약간 마이너스인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확실히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네요. 다음으로 카메라를 살펴봤는데요. 이미 다른 영상에서 스펙 관련한 부분은 다들 보셨을 테니까 제가 사용해보고 느낀 점들 빠르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에서 카메라 성능을 이야기할 때 조조도가 좋아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주변에는 이미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차고 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카메라 성능은 부족함이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전면 카메라의 오토포커스 기능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액션 모드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영상 찍을 때 폰카를 많이 쓰는데 짐벌 없어도 안정적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드는 기능이었습니다. 다만 액션 모드에서는 4K까지가 아니라 2.8K까지만 지원되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뛰기만 하는 영상은 조금 아쉬워서 차에서도 촬영을 해봤는데 많이 흔들리는 차에서도 나름 깔끔한 영상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배율이 생겨서 사진 찍을 때 편의성이 한층 좋아졌습니다. 왜 이걸 이제야 넣어줬을까요? 다들 여자친구 사진 찍어줄 때 고생 많이 했을 텐데. 카메라는 뭐 크게 성능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편의성과 유용한 새로운 기능이 생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입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아이폰을 쓰면서 성능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는데요. 이번 14 프로도 마찬가지로 13이랑 비교해서 성능 향상이 체감상 차이를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폰 성능은 이미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아이폰을 사용 중인데 아이폰 14를 성능 때문에 구입을 한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솔직하게 사용해보고 느낀 점들을 정리를 하면 일단 셀링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보기에는 재미있는 다이나믹 아일랜드, 그리고 유용해지고 약간 더 좋아진 카메라, 그리고 드디어 탑재된 올리선 디스플레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쉬운 점은 너무 심해진 카툭티, 그리고 가벼워질 생각이 없는 무게, 환율 때문에 미쳐가는 가격, 그리고 솔직히 큰 차이가 없는 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만족은 합니다. 새 제품 구매했는데 기분이 안 좋을 리는 없겠죠. 하지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신제품 리뷰 목적이 아니었다면 사용하던 아이폰 13을 좀 더 오래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정리하면 아이폰 11 정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14를 구입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폰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폰 12 프로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런 분들은 아이폰 15를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래 기다렸던 아이폰 14를 드디어 며칠 동안 사용을 해봤습니다. 뭐 마음에 들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격이 가격이니까 구입하시기 전에 신중하게 꼭 생각해 보시고 이번 아이폰 14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심플이었습니다. 그럼 안녕.